조용한 농촌, 새벽을 알리는 소리들, 닭 우는 소리, 멀리서 경운기 소리.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에서 늙었어요. 시집도 여기서 왔고, 애도 여기서 낳고, 남편도 여기서 보냈어요. 풀냄새, 흙냄새, 된장 익는 냄새. 그게 내 인생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없이 그냥 살았지. 그냥.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바라는 게 딱 하나가 돼요. 우리 민호. 그 녀석 하나. 아버지 없이 컸어요. 우리 민호가. 민호 16에 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내가 혼자 농사 지으면서 키웠어요. 공무원 시험 붙던 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논두렁에 앉아서 혼자 막 울었어. 여보, 우리 민호 잘 됐어요. 당신 없어도 잘 됐어요. 근데 그 녀석이 결혼을 안 해. 35, 36, 37, 40이 넘어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졸랐겠어요. 민호야, 엄마 손자보고 죽어야지. 엄마 바빠요.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밥은 혼자 먹으니 좋으냐? 그러면 그냥 웃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녀석이. 그러다가 42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소개팅했어. 나는 그날 밭에 있었는데 홈이 던지고 전화기 붙잡았어요. 어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부모님은? 서울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서울. 그 말이 좀 걸렸어요. 솔직히. 서울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살 수 있을까? 흙바닥에 냄새나는 이 동네에서. 근데 뭐 어때요? 우리 민호가 좋다는데. 나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잘 됐다. 데려와봐. 서울 며느리. 처음 오는 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러라고 안 했어.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불 개고 마당 쓸고 부엌 닦고 갈비찜은 전날 밤부터 재워뒀어요. 민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명절마다 해줬던 거. 잡채도 하고 동태전, 호박전, 육전도 부치고 상을 딱 봤는데 내 눈에도 잘 차려졌더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민호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는 부엌에 있으면서도 알았어. 경운기 소리랑 자동차 소리는 달라요. 나이 먹으면 소리로 알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 나왔어. 들어와. 근데 그 뒤에서 서윤이가 들어오는데 나 잠깐 멈칫했어요. 세련됐어요. 진짜로. 베이지 코트에 흰 바지. 가방은 뭔지 모르겠는데 들고 다니는 것부터 달라. 머리는 딱 정돈돼 있고 화장은 진하지도 않은데 뭔가 있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소리가 안 나.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걸으면 슬리퍼 소리 나고 왁자지껄한데 이 아이는 조용하게 걸어 들어와요. 마치 공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입니다. 허리를 딱 숙이는데 깍듯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왜일까?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한 거예요. 너무 반듯해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양손으로 꼭. 서윤의 손은 차가웠어. 손이. 날씨 때문인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냥 차가웠어. 나는 잘 왔어. 잘 왔어 하고 웃었는데 속으로는 살짝 그랬어요. 아이고, 서울 애들은 다 저리 차가운가. 밥상 앞에 셋이 앉았어요. 민호는 벌써 숟가락 들고 눈이 빛나는데 서윤이는 조용히 앉아서 나를 봐요. 어머니, 많이 차리셨네요. 응,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있는 거 차렸어. 많이 먹어. 민호는 갈비찜부터 집어요.
맞아. 이 녀석 갈비찜 귀신이야. 서윤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조금씩 담아요. 그것도 좀 달라 보여요. 우리 동네 식구들은 밥상 앞에 앉으면 그냥 막 퍼먹는데 이 아이는 마치 식당에 온 것처럼. 나는 자꾸 권했어요. 갈비찜 더 먹어. 잡채도 먹어봐. 어서. 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박또박. 근데 잠시 후에 서윤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응? 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갈비찜이 조금 짠 것 같아요. 제 입맛이 싱거운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머니도 그러세요? 나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놨어요. 짜다고요. 내가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이 손으로 해온 갈비찜이 민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민호가 어릴 때도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해온 그 갈비찜이 짜다고. 민호가 눈치 보며 끼어들었어요. 에이, 괜찮아. 나는 맛있는데. 아니야. 진짜로 맛있어요. 그냥 제가 싱겁게 먹어서. 서윤이가 당황한 듯 수습하는데 나는 아이고 그래. 미안하네 하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가슴 안쪽이 뭔가 따끔했어. 처음 만나는 날 밥상 앞에서 그게 첫마디였어요. 짜다고. 평생 이 손으로 해온 음식인데 나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가 나쁜 아이인 건 아닐 거야. 알아요, 나도. 그냥 솔직한 거겠지. 서울에선 그게 예의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에 민호랑 서윤이가 마당에서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민호가 뭔가 말하니까 서윤이가 웃는데 예쁘게 웃어요, 그 아이가.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그래, 잘 됐지.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날은. 김장은요. 우리 동네에서 김장은 그냥 김장이 아니에요. 행사예요. 진짜 행사. 보통 11월 중순쯤 되면 동네 안악들이 다 모여요. 오복댁, 순자 언니, 이장님 댁 며느리까지. 마당에 큰 대야 펼쳐놓고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김치국물 튀겨가면서 손이 빨개지도록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하니까 좋은 거지. 수다 떨면서 웃으면서 누구네 집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날을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올해는 서윤이가 있었어.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자리를 폈어요. 배추는 전날 밤부터 절여뒀고 양념은 내가 새벽에 미리 다 갖다 놨어. 오복댁이 제일 먼저 왔어요. 정내야, 올해는 며느리도 있네? 잘됐다. 손이 느네. 응, 같이 해야지 뭐. 순자 언니도 왔어요. 이장님 댁 며느리도. 다들 앞치마 두르고 장화 신고 소매 걷어붙이고.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서윤이가 나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장갑이에요. 고무장갑도 아니고 얇은 일회용 장갑. 2겹이나 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뒤로 단단히 묶고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손이 시리면 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배추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념을 버무리려는데 잠깐 멈추더니 나를 불러요. 어머니, 응? 이 고춧가루 언제 빻으신 거예요? 응? 올가을에 빻은 거지. 왜? 아, 네. 혹시 보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냉동 보관하셨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춧가루 보관을 왜 물어봐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항아리에 뒀지. 왜? 아, 그렇군요. 서윤이가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멈췄어요. 입을 다무는 게 보였어.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오복대기 들었어요. 왜요? 항아리에 두면 안 돼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다만 오래 두시면 산패가 될 수 있어서 냉동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쓸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서요. 병원, 위생, 교육. 그 단어들이 마당에 딱 퍼졌어요. 오복댁이랑 순자 언니가 잠깐 눈을 마주쳤어. 나는 봤어요. 그 눈빛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했어도 탈 난 적 없어. 네, 맞아요. 어머니. 그냥 제가 좀 예민한 거예요. 서윤이도 웃었어요. 넘어갔어. 근데 안 넘어갔어. 마음속에서는 한참 김장이 무르익을 때였어요. 다들 손이 빨개지도록 버무리고 있는데 서윤이가 자꾸 눈에 밟혀요. 장갑 낀 손으로 배추를 잡는데 뭔가 조심스러워요. 양념이 튈까봐, 더러워질까봐. 우리는 그냥 손으로 막 버무려요. 팔꿈치까지 양념 묻어도 웃으면서 하는 게 김장인데. 서윤이는 조심조심. 순자 언니가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나한테만 들리게. 저 아가씨 유난스럽네. 나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뭐, 서울 애들은 다 그렇지. 순자 언니가 피식 웃었어. 나는 배추를 버무리면서 시선을 서윤이한테서 떼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보여요. 장갑 낀 손이. 점심때가 됐어요. 다들 마루에 앉아서 수육에 막걸리 한잔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또 김장날의 꽃이거든요. 일 다 끝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게 내가 수육을 썰어서 내왔어요. 새우젓도 놓고 서윤이가 상을 보더니 나를 도와 그릇을 옮기는데 갑자기 새우젓 그릇을 보면서 또 조심스럽게 물어요. 어머니, 이 새우젓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이장님 댁에서 가져온 거야. 왜? 혹시 뚜껑 있는데 보관하셨어요? 실온에 오래 두시면 좀. 그 순간 오복댁이 수저를 내려놨어요. 소리가 작게 났는데 마루에 딱 퍼졌어. 순자 언니가 내 눈을 봤어요. 나는 웃었어요. 웃어야 했어. 응, 뚜껑 있는 거야. 괜찮아.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서윤이가 민호 눈치를 봤어요. 민호는 막걸리 잔만 봤어. 점심 내내 어색했어요. 오복댁이 먼저 일어났어. 평소보다 빨리. 나 오늘 좀 일찍 가봐야겠다. 할 일이 있어서. 순자 언니도 따라 일어났어. 다들 가고 나서 마당에 나랑 민호랑 서윤이만 남았어요. 서윤이가 설거지하러 부엌에 들어가고 민호가 나한테 작게 말했어요. 엄마, 서윤이 그냥 원래 좀 꼼꼼한 거야. 나쁜 뜻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오복댁이 수저 내려놓던 그 소리가 순자 언니가 나를 보던 그 눈빛이 내 귓속에서 안 지워져요. 체면이요. 나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어요. 이 마당에서 김장 수십 번 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 서울 며느리 하나 데려왔다고. 내가 위생도 모르는 사람 된 것 같은 기분.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대야를 치웠어요. 혼자서 김치 국물이 손등에 튀었는데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 찬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어요. 우리 집 제사는 음력 9월 열사흘이에요. 민호 아버지 기일.
나는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정성껏 준비해요. 제일 정성껏?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아무리 무릎이 쑤셔도, 이 날만큼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을 차려요. 탕국, 나물 3가지, 전, 과일매, 갱. 순서도 있어요. 놓는 자리도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 잡고 가르쳐 줬어. 정래야, 이 집 귀신은 네가 모셔야 한다. 잊지 마라. 나는 그 말을 40년 넘게 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삿날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이번에 제사 때 올 거지? 응, 엄마. 서윤이랑 같이 갈게. 그래. 전 부칠 거니까 일찍 와라. 민호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 엄마, 근데 서윤이가 좀 여쭤볼 게 있다고 하던데. 뭘? 뭐 제사 준비 관련해서 가서 얘기하겠대. 나는 그냥 응, 와서 얘기해 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제삿날 이틀 전, 서윤이가 먼저 내려왔어요. 민호는 일이 있어서 당일날 온다고. 서윤이가 짐을 풀고 부엌에 들어오더니 나를 도와 전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호박 썰고 동태 손질하고 말이 없어요. 근데 손은 빨라요. 깔끔하게 잘해요. 나는 좀 누그러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한참 일하다가 서윤이가 말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 응, 제사상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동태를 손질하면서, 응, 해봐. 제가 이번에 어머니 허리 물리치료 다니시는 거 민호한테 들었거든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서요, 이번 제사 준비를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나물 3가지 다 안 하셔도 되고, 전도 2가지만 하셔도 되고, 어머니 몸이 먼저잖아요. 나는 그때 손을 멈췄어요. 동태를 내려놓고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진지해요. 나쁜 눈빛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근데 집안 법도는 지켜야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서윤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법도요? 응.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야 한다고. 그게 우리 집 법도야.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요즘은 간소화하는 집도 많고요. 아버님도 어머니 몸 편한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요즘이 어때서? 목소리가 좀 올라갔어요. 나도 몰랐어요. 올라가 있었어. 요즘 간소화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 기일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그날 하루 정성 못 들이면 내가 뭐야. 서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부엌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칼소리도 물소리도 그냥 조용했어. 저녁을 먹고 나서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윤이랑 얘기했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어. 민호가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서윤이 말도 맞긴 하잖아요. 엄마 허리가. 민호야. 응?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민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 그냥 일찍 와. 전 붙여야 하니까. 끊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무릎에 담요를 덮고 핸드폰을 보다가 나를 보고 일어서려 했어요. 어머니, 주무시려고요? 응, 물 좀 마시려고. 내가 물을 따르는데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나는 컵을 들고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소파 끝에 단정하게 앉아서 나를 보는데 눈빛이 좀 달랐어요. 낮에 조심스럽던 그 눈빛이랑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말을 안 해요. 나도 말을 안 했어요. 기분 나쁘긴 뭐가 나빠. 자야지 늦었어. 서윤이가 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천장을 봤어요. 집안 법도는 지켜야지. 내가 한 말인데 왜 내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지. 법도가 뭐야? 나한테 법도를 가르쳐준 시어머니도 이제 없어요. 법도를 같이 지키던 남편도 없어요. 나 혼자 지키고 있어요. 혼자서 그게 고집인지 정성인지 나는 그날 밤 그 경계를 잘 모르겠었어요. 제삿날 민호가 낮에 왔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차렸어요. 탕국, 나물 3가지, 전 4가지, 과일. 하나도 안 줄였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중간에 싱크대 잡고 한 번 섰어요. 다리가 저려서 근데 안 줄였어요. 민호가 들어오다가 상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이걸 다 혼자 했어? 응. 허리는요? 괜찮아. 민호가 나를 봤어요. 서윤이도 나를 봤어요. 서윤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울 게 있어요? 나는 대답 안 하고 제사상 쪽으로 갔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내리는데 민호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40살쯤 됐을 때. 웃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평생 그랬어.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은 안 해줘.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민호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부엌에 나랑 서윤이만 남았어요. 서윤이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낮의 침묵이랑은 달랐어요. 싸우고 난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각자 사귀는 침묵. 서윤이가 행주를 개면서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쉬세요. 나는 응했어요. 방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뭔가를 참고 있다는 건 알아요. 나도 뭔가를 참고 있고, 근데 우리 둘 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 아직은. 우리 마을 회관은요. 한 달에 2번 모여요. 딱히 뭐라는 건 아니에요. 이장님이 공지사항 전달하고 마을 기금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우리한테는. 도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 회관 모임이 뭔지 한 달에 2번 얼굴 보고 밥 먹고 웃는 거 그게 큰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 모임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도 나왔어. 허리 아파도 나왔어. 그날도 모임 날이었어요. 서윤이가 마침 내려와 있었어요. 민호는 직장 때문에 못 오고 서윤이 혼자. 내가 회관 가려고 준비하는데 서윤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따라가도 돼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뭐 안 될 건 없지. 인사도 드리고 좋지. 그래, 같이 가자. 회관에 들어서니까 다들 반겨줬어요. 아이고, 정래 씨 며느리 왔어요? 어머, 예쁘게 생겼네. 서윤이가 꾸벅꾸벅 인사를 잘했어요. 또박또박하게.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처음엔 이장님이 공지사항 몇 가지 전달하고 마을길 보수 공사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자유시간이 됐어요. 다들 둘러앉아서 차 마시고 과자 먹고 오복대기 김치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우리 집 김치가 왜 이렇게 빨리 씌어지는지 모르겠어. 작년엔 이러지 않았는데. 순자 언니가 받았어요. 나도. 이번 배추가 좀 안 좋았나? 수분이 많았던 것 같더라. 그렇게 김치 얘기가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서윤이가 끼어들었어요. 나쁜 뜻으로 끼어든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있으니까 말한 거겠지. 혹시 김치통을 햇빛 드는데 두셨어요? 온도 변화가 크면 발효가 빨라져서요. 그리고 김치 누를 때 공기가 안 빠지면 빨리 씌어지거든요. 병원에서 식품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였어요. 병원에서 교육. 그 말이 나왔을 때 회관 안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나는 느꼈어요. 오복대기 차잔을 내려놓는 속도가 살짝 느려진 거. 이장님 댁할머니가 살짝 눈썹을 올린 거. 서윤이는 몰랐어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장 담그실 때도요. 매주 뜨는 시기를 좀 체크하시면 좋거든요. 곰팡이 종류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서요. 황국균은 괜찮은데 다른 종류는 이장님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해왔는데 뭐. 서윤이가 얼른 말했어요. 아,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오래 해오신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거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이장님이 웃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나는 차를 마시면서 어딘가를 봤어요. 창밖을. 집에 오는 길에 서윤이가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섰죠? 나는 천천히 걸으면서 대답했어요. 뭐 아는 거 말한 거지.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서요. 그냥 익숙하지 않으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달랐어요. 그 다음 날 오복댁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래야, 어제 며느리 말 들었어? 우리가 맨날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뭐야? 그런 말 안 했어. 아, 뭐 대놓고 그랬겠어. 근데 뉘앙스가 그렇잖아. 병원 교육이니 곰팡이니.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말을 못했어요. 정래야, 솔직히 말해봐. 서울 며느리 좀 어렵지 않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뭘. 나는 알아. 내 얼굴에 다 써 있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서윤이가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무침. 깔끔하게 잘 차렸어요. 우리 둘이 밥을 먹는데 서윤이가 밥 먹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복 할머니한테 전화 오셨죠?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서윤이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알 것 같았어요. 서윤이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말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복 할머니한테. 사과는 무슨. 아니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어머니 체면도 있으신데. 그 말이. 체면.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구나. 체면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했던 거야. 아니면 몰랐던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서 앉았어요. 평상에 앉아서 하늘 봤어요. 별이 많이 나왔어요. 이 동네 살면서 좋은 게 있다면 별이에요. 서울은 별이 안 보인다잖아요. 우리 동네는 맑은 날이면 별이 쏟아져요. 나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복대기 한 말.
서울 며느리 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왜 아니라고 했을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데려온 며느리잖아요. 내 아들 마누라잖아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정래 씨 며느리 저래.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5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 눈이 세상이에요. 나한테는. 서울 며느리 데려왔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민호한테요? 민호는 서윤이 편이잖아요. 서윤이한테요? 말이 돼요? 나는 별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슬슬 겨울이 오려나. 민호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이 없어요. 평생 대답이 없어. 나는 혼자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 끄고, 이불 덮고, 천장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평생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해요. 해가 중천에 뜨면 이미 늦은 거야. 그게 몸에 배서 나이 들어서도 새벽 4시, 5시면 눈이 떠져요. 자명종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4시 반, 눈이 떠졌어요. 밖이 아직 캄캄했어요. 11월이었어요. 늦가을.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예요. 나는 이불 속에서 잠깐 있다가 일어났어요. 허리가 뻐근했어요. 요즘 들어 아침마다 그래요. 일어나면 한번 곧게 서기가 힘들어.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텃밭에 나갔어요. 텃밭에 월동 배추가 있어요. 11월 되면 한번 살펴봐야 해요. 바람에 쓰러진 건 없는지, 벌레 든 건 없는지. 손전등 들고 나갔어요. 새벽 텃밭은 조용해요. 이상하게 이 시간이 좋아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흙 냄새만 나고 나는 이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해요. 민호 아버지 생각도 하고 민호 어릴 때 생각도 하고 요즘은 서윤이 생각도 해요. 이상하게 밤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새벽엔 돼요. 조용하니까 배추 사이를 걷는데 발이 좀 걸렸어요. 두둑이 낮아서 거기에 발이 걸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평소엔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발이 걸리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잡으려고 했어요. 손을 뻗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을 게 텃밭이니까 그냥 넘어졌어요. 순간이에요. 쿵소리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땅이었어요. 눈앞이 흙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차가웠어요. 땅이. 나는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어요. 손을 짚고 근데 허리에서 뭔가가 왔어요. 통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힘이 없어요.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손을 짚어도 몸이 안 올라와요. 이상하다. 처음엔 그 생각이었어요. 이상하다. 왜 못 일어나지? 다시 해봤어요. 안 돼요. 그때부터 무서웠어요. 밭에 혼자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캄캄하고, 차갑고, 아무도 없고, 손전등은 넘어질 때 옆으로 굴렀어요. 불빛이 배추 쪽을 비추고 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민호야. 다시. 집이 텃밭에서 좀 있어요. 들릴까요? 모르겠어요. 민호야, 민호야. 차가운 흙 위에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이 차가웠어요. 근데 그보다 무서웠어요. 이 새벽에 여기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아침이 되어야 아는 건가? 민호가 일어나야 아는 건가? 그 생각이 제일 무서웠어요.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불빛이 보였어요. 집 쪽에서 불빛이 뛰는 소리가 났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아니에요. 뛰는 소리예요. 어머니, 서윤이었어요.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거예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안 묶었어요. 손에 핸드폰 들고 나를 보더니 바로 옆에 무릎 꿇었어요. 흙바닥에.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나 허리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세요, 119죠? 저 환자 발생했는데요. 어머니가 밭에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못 쓰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네, 주소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 든 손이. 나는 그 손을 봤어요. 차가운 흙 위에 무릎 꿇고 잠옷바람에 흙 묻은 손으로 전화하는 서윤이를. 119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가 내 옆에 앉았어요. 자기 잠옷 윗도리를 벗어서 내 몸에 덮어줬어요. 얇은 거예요. 그 사람도 추울 텐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머리는요? 머리 부딪히셨어요? 아니, 머리는 아니야. 다행이다. 서윤이가 숨을 내쉬었어요.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나는 그 입김을 봤어요. 왜 깨어 있었어? 서윤이가 잠깐 나를 봤어요. 잠이 좀 안 와서요. 이 새벽에? 네. 더 말이 없었어요. 나도 더 묻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민호가 뛰어나왔어요. 잠에서 막 깬 얼굴로.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넘어진 거야. 어떻게 넘어져? 새벽에 왜 밭에 나와서? 민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폈어요. 나를 들것에 눕히는데 서윤이가 민호한테 말했어요. 나 먼저 병원 차 타고 갈게. 당신은 차 가지고 와. 민호가 끄덕였어요. 서윤이가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나랑 같이. 구급차 아니에요. 흔들려요. 서윤이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구급대원이 내 혈압 재고 이것저것 체크하는데 서윤이가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근데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언제 잡았는지, 서윤이가 언제 잡았는지 몰라요. 그냥 잡혀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서윤이 손이. 처음 만나던 날도 차가웠는데 아직도 차갑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차갑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잡혀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이것저것 봤어요. 허리 압박골절 의심.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민호가 도착해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있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흰 천장이에요. 병원 냄새가 나요. 서윤이가 의사 옆에서 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골절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수술 필요한 건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지요. 의사가 대답하는데 서윤이가 받아 적어요. 메모를. 나는 그걸 봤어요. 민호가 내 옆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 많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 참지 말고. 응. 민호 눈이 빨개요. 울었나? 이 녀석이. 울었어? 안 울었어요. 거짓말이야. 눈이 저러면서 엄마 때문에 놀란 거야. 서윤이가 뛰어나가서 나도 깼거든. 근데 어머니가 밭에 쓰러져 계셨다고. 서윤이가 뛰어나간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거예요. 서윤이가 소리 듣고 나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 소리 들렸다고. 잠을 못 자고 있었대요. 이 새벽에. 왜? 처치가 끝나고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된대요. 2주 정도 안정 취하면 된다고. 민호가 짐 챙기러 집에 간다고 했어요. 금방 올게. 서윤아, 엄마 잠깐 부탁해. 서윤이가 끄덕였어요. 민호가 나갔어요. 병실에 나랑 서윤이만 남았어요. 서윤이가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창밖에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나는 그 하늘을 보다가 서윤이를 봤어요. 잠옷바람이에요. 아직도. 병원까지 잠옷 차림으로 온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졌어요. 무릎에 흙이 묻어 있어요. 내가 쓰러진 밭 흙이에요. 나는 그 흙을 봤어요. 한참을. 이 아이가. 뭔가 말이 나오려고 했어요.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은. 서윤이가 창밖을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날 박네요. 응.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좀 배고픈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웃을 줄. 서윤이가 나를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이 상황에 배고프다는 게 우스운 거잖아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매점 가봐. 이 시간에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나 어딜 가겠어. 누워 있을게. 서윤이가 일어서다가 멈췄어요. 나를 봤어요. 어머니. 응. 놀랐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놀랐어요. 세 글자. 나는 대답 못했어요. 서윤이가 병실 문을 나갔어요. 나는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 놀랐어요. 그 목소리가 귓속에 남았어요. 떨렸어요. 그 목소리가.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눈이 좀 뜨거웠어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뜨거웠어요. 민호가 짐 챙겨서 왔어요.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내가 먹는 약. 꼼꼼하게 챙겨왔어요. 이 녀석이 그런 건 또 잘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일찍부터 챙기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민호가 짐을 풀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있을게. 서윤아,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나한테 꾸벅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민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끊고 나서 나를 봤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겼대요. 가봐, 일이 급하면. 근데 엄마 혼자. 서윤이가 말했어요. 나 있을게. 민호가 서윤이를 봤어요. 너 쉬어야 하는데. 괜찮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민호가 나를 봤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금방 올게요, 엄마. 2시간 안에 올게. 민호가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혔어요. 나랑 서윤이만 남았어요. 또 서윤이가 의자를 내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어요. 말이 없어요. 나도 말이 없어요. 낮이 지나고 있었어요. 병원은 낮에도 조용해요. 가끔 복도에서 카트 소리, 방송 소리. 나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는 건 아닌데 눈이 무거웠어요. 눈을 떴을 때 밖이 어두웠어요.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잔 건지. 서윤이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아니고 작은 노트,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인기척이 났는지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일어나셨어요? 응. 민호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문자 왔어요. 그래. 나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고 했어요. 서윤이가 얼른 일어나서 등을 받쳐줬어요. 천천히요. 허리 조심하세요. 손이 등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나는 등을 기댔어요. 저녁이 됐어요. 병원 밥이 나왔어요. 서윤이가 식판을 받아서 내 앞에 놓아줬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응, 먹어야지. 죽이었어요. 흰죽. 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윤이는 안 먹었어요. 너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뭘 나중에? 먹어야지. 어머니 드시는 거 보고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내 식판을 보고 있었어요. 죽을 제대로 뜨고 있는지 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먹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이 예상보다 길어졌대요. 죄송하다고. 최대한 빨리 간다고. 서윤이가 문자를 보고 나한테 말했어요. 민호가 좀 더 걸릴 것 같대요. 응, 알았어. 너 집에 가. 이제 늦었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기서 뭐하게. 가서 자. 어머니 혼자 주무시게 두고는 못 가요. 단호했어요. 부드럽게 말했는데 단호했어요. 나는 더 말을 못했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병실 불을 껐어요. 복도 불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나는 누워 있고 잠이 안 와요. 허리가 아프고 병원이 낯설고 여러 가지가. 서윤이도 안 자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데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천장을 보다가 말했어요. 서윤아. 네. 불편하지 않아? 의자에 앉아서. 괜찮아요. 병원 의자가 딱딱한데. 괜찮아요, 어머니. 침묵이 왔어요. 나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왜 저 아이는 집에 가지 않는 걸까? 한참 후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아프세요? 좀. 많이요? 뭐, 참을 만해. 서윤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간호사실에 나갔다 왔어요. 진통제 추가로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왔나 봐요. 간호사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오신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많이요? 가 아니라 바로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와서 처치하고 갔어요. 통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서윤이가 담요를 올려줬어요. 어깨까지. 손이 담요 위에 잠깐 있었어요. 토닥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갔어요. 근데 그게 느껴졌어요. 자다 깼어요. 새벽 2시. 서윤이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 올라왔다 해요. 그래도 안 가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한참 있었어요. 깨우려다가 안 깨웠어요. 그냥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로 불편한 의자에서 졸면서도 안 가는 사람을. 왜 저러고 있을까?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몰랐어요. 왜 저 아이가 여기 있는 건지. 며느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래 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서윤이가 눈을 뜨더니 나를 봤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잠깐. 아프진 않으세요? 응. 서윤이가 눈을 비볐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는 그 얼굴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에요. 낮에 볼 때는 항상 단정하게 화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이에요. 어려 보였어요. 38인데 어려 보였어요. 너 몇 살이야?
서윤이가 살짝 웃었어요. 38이요. 그래도 어리네. 어머니 눈엔요. 내 눈엔. 나는 천장을 봤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서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네. 언제?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요. 아버지는 23세.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12살. 23. 힘들었겠네. 서윤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잠깐 있다가, 네. 짧게.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짧은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새벽 4시. 서윤이가 또 졸고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올해 처음 만나던 날 봤을 때는 세련됐다고만 생각했어요. 차갑다고, 서울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은 불편한 의자에서 고개 떨어진 채로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옷바람에 뛰어나온 사람이에요. 무릎에 흙 묻은 채로 병원 온 사람이에요. 손이 떨리면서 119 부른 사람이에요. 왜 저 아이는 집에 가지 않는 걸까? 아까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답을 찾고 싶었어요. 진짜로. 새벽 5시 민호가 왔어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나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서윤이를 봤어요. 의자에서 고개 떨어진 채로 자고 있는 서윤이를. 민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윤이를 봤어요. 한참을. 눈이 또 빨개지려고 하더니 꾹 참았어요. 민호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서윤이 어깨에 덮어줬어요. 서윤이가 살짝 깼어요. 왔어? 응. 수고했어. 아니야. 어머니 잘 주무셨어. 민호가 내 쪽을 봤어요. 나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누워서 민호랑 서윤이가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힘들었지? 괜찮아. 어머니 많이 아파하셨어. 밥은?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 미안해, 늦어서. 괜찮다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다투는 것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서로 챙기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민호가 저 아이를 잘 선택했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눈을 떴어요. 서윤이는 잠들었어요. 민호 겉옷 덮고 민호는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나는 그 둘을 봤어요. 한참 병실에 햇살이 가득했어요.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따뜻했어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됐어요.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누워 있어야 했어요. 나는 원래 누워 있는 걸 못해요. 뭔가 하고 있어야 해요. 손이 놀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밭에 나가야 하는데, 마늘 심어야 하는데, 김장 준비해야 하는데,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별 생각이 다 났어요. 민호는 낮에 직장 나갔어요. 서윤이가 와 있었어요. 병원 일을 잠시 쉬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엔 말렸어요. 너 일 있잖아. 여기 있지 말고 가.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저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 말이 좀 의외였어요. 나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나는 더 말을 못했어요. 오후였어요. 서윤이가 병원 매점에서 뭔가를 사왔어요. 따뜻한 두유랑 과자. 내 앞에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입맛이 없으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서윤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창밖은 주차장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서윤이가 그걸 오래 봤어요.
나도 두유를 마시면서 서윤이를 봤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네. 그날 새벽에 어떻게 들었어? 서윤이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나를 봤어요. 소리가 났어요. 작게 질렀는데 그래도 들렸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 왜? 서윤이가 잠깐 두유를 봤어요. 내 앞에 있는 두유를. 그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 네. 며칠 보니까 새벽 4시 반이면 꼭 나가시더라고요. 텃밭에. 나는 몰랐어요. 서윤이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괜히 마음에 걸렸다고. 병실이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지나갔어요. 나는 두유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서윤아. 네.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었지?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날 밤에 거실에서 처음 내려왔던 날 밤 내가 물 마시러 나갔을 때 거실에서 서윤이가 혼자 앉아 있었던 그날 하려다가 안 한 말. 서윤이가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어머니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물어봐. 어머니는 어머니 기억하세요? 나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네, 어머니. 기억하지. 왜?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손이 거칠었어.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래도 따뜻한 분이셨어. 뭐든 해주려고 하셨고.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아졌어요. 1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서윤이가 계속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오래. 무슨 병이었어? 처음엔 장염이었어요. 장염? 장염이 왜? 서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음식 때문이었어요. 상한 걸 드셨는데.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폐혈증으로 번졌어요. 폐혈증?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어요. 딸깍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장갑, 고춧가루 보관, 새우젓, 위생교육, 제삿날 음식. 서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라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다고.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다가 잡았어요. 꼭 12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그냥 좀 아픈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나는 이불을 잡았어요. 손끝이. 그 다음부터예요. 제가 음식이랑 위생에 민감해진 게.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어머니한테 드린 말씀들이요. 반찬이 짜다는 것도 고춧가루도 새우젓도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내 입에서 나왔어요. 알아, 서윤아. 서윤이가 눈을 내려깔았어요. 근데 상처가 되셨죠? 그건 됐잖아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나는 말을 못했어요. 됐어요. 상처가. 근데 지금 그 상처가 어디서 온 건지 아는데. 서윤이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제사상 얘기도요. 아, 허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거예요. 응.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신 게 보였어요. 설거지하다가 잡으시는 것도 봤고 밭에서 일어나실 때도.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또 상처 드릴 것 같아서. 나는 천장을 봤어요. 그래서 제사상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어머니 몸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내 몸이 무서웠다고. 어머니 아프시면 안 되거든요. 서윤이가 그 말을 작게 했어요. 거의 혼잣말처럼.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왜?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눈이 좀 젖어 있었어요. 저 엄마 없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카트 소리도 방송 소리도 그냥 조용했어요. 저 엄마 없잖아요. 5글자. 서윤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는 것 같았어요. 꾹 시집 오면서 좀 기대했어요. 솔직히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러면 저도 뭔가 생기는 건가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윤이가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꼭 쥐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한참 서윤이를 봤어요. 세련된 서울 며느리, 또박또박 말하는 며느리, 장갑 끼고 김장하던 며느리, 제사상 간소화 주장하던 며느리, 위생 타령하던 며느리. 근데 12살에 엄마를 잃은 아이, 음식 때문에, 그래서 평생 음식이 무서운 아이, 시집 오면서 기대한 아이, 엄마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어요. 참아야 했어요. 지금 내가 울면 안 돼요. 서윤이가 눈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그러고 나서 나를 봤어요. 어머니, 저 이상하죠? 뭐가?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실수만 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이상하지 않아. 내 입에서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아, 서윤아.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러는지. 알면 이해를 했을 텐데.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 알려고 하지 않았어. 서윤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이 젖었어요. 나도. 한참 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병실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서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응. 허리 다 나으시면요. 응. 저 김장 또 도울게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장갑 끼고. 서윤이가 잠깐 멈추더니 웃었어요. 안 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환자복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웃었어요. 저녁에 민호가 왔어요. 둘이 웃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야? 좋은 일 있어요? 나는 대답 안 했어요. 서윤이도 대답 안 했어요. 민호가 나를 보고 서윤이를 보고 뭐야 진짜로. 분위기가 왜 이래? 나는 민호한테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네. 밥 먹었냐고. 아, 아직이요. 그럼 가서 먹고 와. 서윤이도. 서윤이가 일어서면서 민호한테 말했어요. 가자. 어머니 쉬시게. 민호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진 하늘. 별이 보일 것 같은데 병원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12살에 엄마를 잃었대요. 음식 때문에. 시집 오면서 기대했대요. 엄마가 생길 것 같아서 눈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흘러가게. 이불로 얼굴을 덮었어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나는 한참 울었어요. 왜 더 일찍 물어보지 않았냐고. 왜 알려고 하지 않았냐고. 그 아이가 얼마나 기대했을까.
엄마가 생기는 게 얼마나 퇴원했어요. 2주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집이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마당도 그대로고 감나무도 그대로고 텃밭도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 보였어요. 내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갔어요. 서윤이도 같이 가면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텃밭은 제가 다음에 내려와서 도울게요. 응, 알았어. 진짜예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다고.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확인하는 눈빛으로. 나는 손을 저었어요. 가봐, 어서. 민호차가 마을 입구를 빠져나갔어요. 나는 마당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혼자였어요. 오래간만에 혼자. 집이 조용했어요. 나는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끓였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숭늉이라도 끓이면서 부엌에 서 있는데 싱크대 옆에 뭔가가 있었어요. 메모지. 서윤이 글씨였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국은 냄비째 있어요. 한번 끓여 드세요. 약은 아침 저녁 꼭 드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나는 그 메모를 한참 봤어요. 글씨가 반듯해요. 또박또박 쓴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있었어요. 작은 통에 담아서 나물 무침, 계란조림, 멸치볶음. 뚜껑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 다 만들어뒀는지. 나는 냉장고를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부엌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좀 들여다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창문 틈, 작년 겨울부터 바람이 들어왔어요. 낡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쳐야 하는데 혼자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뒀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창문 틈이 막혀 있었어요. 뭔가로 꼼꼼하게. 언제? 보일러. 작년에 이상하다 싶었어요. 잘 안 들어오는 방이 있었거든요. 기사 불러야 하나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올 겨울엔 그 방이 따뜻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마당수도 여름에 물이 잘 안 나왔어요. 호스가 낡아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스가 새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민호가 바꿨나 했어요. 통장 정리를 하게 된 건 그냥 우연이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민호가 생활비 입금했다고 연락이 와서 통장 정리하러 은행에 갔어요. 기계에 통장을 넣고 명세가 나오는데 나는 그걸 보다가 멈췄어요. 창문 교체, 김서윤. 보일러 수리, 김서윤. 마당 배관 공사, 김서윤. 나는 명세표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기계 앞에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창문은 서윤이 명의로 공사업체에 돈이 나갔어요. 보일러도 배관도 날짜를 보니까 창문은 작년 이맘때, 보일러는 봄, 배관은 여름. 나는 그것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도. 뒤에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다 됐으면 좀 비켜주시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어요. 명세표를 다시 봤어요. 김서윤, 김서윤, 김서윤. 내 체면.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낡은 집에서 사는 거, 창문 바람 들어오는 거,
보일러 안 되는 방 있는 거 다 알면 뭐라 하겠어요. 정래 씨 아들이 뭐 하냐고, 며느리가 뭐 하냐고. 근데 공사가 됐어요. 조용히, 동네에 아무 말 없이, 나도 모르게. 나는 명세표를 접었어요. 가방에 넣었어요. 한참 앉아 있었어요. 11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어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은행 앞 벤치에서 나 혼자 왜 말을 안 했을까? 서윤이가 했으면 됐잖아요. 어머니 창문 제가 고쳤어요. 보일러 제가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 사이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말을 안 했을까가 아니라 서윤이가 왜 말을 안 했을까? 곰곰이 말을 했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걸 왜 내가 해? 민우한테 시키지. 돈은 왜 썼어? 그냥 뒀으면 됐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면. 서윤이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는 걸.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내 체면 세워주면서 집에 왔어요. 마당에 들어서면서 창문을 봤어요. 새 창문이에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봤는데 몰랐어요. 보이는데 안 보인 거예요. 부엌에 들어갔어요. 서윤이가 넣어둔 반찬이 아직 있었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서윤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벨이 한 번, 두 번. 어머니, 왜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바로 나왔어요. 빠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 응, 괜찮아. 아, 다행이다. 무리하셨어요? 아니. 나는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통장 얘기를 해야 하나. 창문 얘기를 해야 하나. 그냥 말했어요. 밥은 먹었어? 서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네. 아, 네. 먹었어요. 그래.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잘 됐다. 또 침묵이 왔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서윤아. 네. 고마워. 서윤이가 멈췄어요. 한참. 뭐가요? 그냥. 또 침묵.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도요. 그게 다예요. 뭐가 고마운지. 왜 고마운지. 아무것도 안 말했어요. 그냥. 고마워.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당에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어요.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이 아직 매달려 있었어요. 빨간 감.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한참.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남겨둬라.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겨울에 먹을 것 없는 것들 먹으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 감나무를 봤을 거예요. 까치밥 남겨두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했었어요. 그때 나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서윤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 안 해도 남겨두는 것들이. 저녁이 됐어요. 나는 서윤이가 만들어둔 반찬으로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에요. 작은 밥상에 혼자 앉아서 나물 무침한 젓가락 들었어요. 간이 맞았어요. 내 입에. 나는 그 나물을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내 입맛을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얄밉다고 했는데 물소리가 났어요.
내가 얄밉다고 했는데 얄미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없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게 설거지를 다 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창문을 봤어요. 새 창문. 서윤이가 바꿔준 창문. 바람이 안 들어와요. 따뜻했어요. 부엌이 나는 오래 그 창문을 봤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잘 왔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서윤이한테 아직 말 못한 말을 혼자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을 회관 모임에 나갔어요. 한 달 반만이에요.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아이고, 정래 씨 왔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복댁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정래야, 나 진짜 걱정했어. 새벽에 쓰러졌다는 거 듣고. 뭐,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게. 다행이야. 따뜻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장님이 공지사항 전달하고 마을도로 공사 일정 얘기하고 겨울 난방 지원 신청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유시간이 됐어요. 차 나오고 과자 나오고 자연스럽게 수다가 시작됐어요. 오복댁이 먼저 꺼냈어요. 근데 정래야 쓰러졌을 때 며느리가 발견했다면서? 응. 새벽에? 응. 어떻게 알았대? 나는 차를 마셨어요. 잠을 못 자고 있었대. 오복댁이 눈썹을 올렸어요.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었어? 응. 왜? 나는 잠깐 찻잔을 봤어요. 내 허리가 안 좋은 게 마음에 걸렸다고. 오복댁이 잠잠해졌어요. 순자 언니도 회관이 좀 조용해졌어요. 이장님 댁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서울 며느리라 영리하네. 영리한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왔어요.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다들 나를 봤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요.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창문 바꿔줬어요. 작년에 내가 모르게 오복댁이 눈이 커졌어요. 보일러도 고쳐줬어요. 안 들어오는 방 있었는데 봄에 정래야 마당 배관도요. 여름에 물 잘 안 나왔는데 그것도 나는 말하면서 이상했어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멈추려고 했는데 안 멈춰졌어요. 다 제 명의로 했어요. 동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몰랐어.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회관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나는 둘러봤어요. 오복댁, 순자 언니, 이장님, 이장님 댁할머니. 다들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서울 것이라 얄미운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공중에 떴어요. 회관 안에 나보다 날 더 챙긴다오. 조용했어요. 한참 오복댁이 찻잔을 내려놨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소리가 안 나게 순자 언니가 나를 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이장님이 헛기침을 했어요. 이장님 댁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오복댁이 내 손을 잡았어요. 정래야. 응. 내가 복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울어야지.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근데 정래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 나 전에 서울 며느리 좀 유난스럽다고 했잖아. 김장날에. 응. 미안해.
나는 순자 언니를 봤어요.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나도 몰랐는걸. 그래도 괜찮아. 이장님이 말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위생 교육 얘기하던 날 나도 좀 뾰족하게 굴었는데 저 어른이 뭘 안다고 하는가 싶어서 나는 이장님을 봤어요. 이장님, 응? 우리 며느리가 12살에 엄마를 잃었어요. 이장님이 멈췄어요. 음식 때문에, 위생 문제로.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아까는 놀라서 조용했는데, 이번엔 무게가 있는 조용함이었어요. 오복댁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했던 거야. 응, 나쁜 뜻이 아니었던 거네. 처음부터 오복댁이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몰랐네. 나도 몰랐어. 오래. 이장님 댁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겠다. 정래 씨. 미안하지. 뭐라고 했어?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한 말. 잘 왔어. 아직 제대로 못했어요. 왜요? 말이 쉽지 않아서. 나이 들면 더 어려워요. 그런 말이. 이장님 댁 할머니가 끄덕였어요. 그렇지.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 근데 해야지요. 나는 찻잔을 들었어요. 해야지요, 이제. 차를 다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복댁이 나란히 걸으면서 말했어요. 정래야. 응. 며느리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밥 한 번 사도 돼? 나는 오복댁을 봤어요. 사기는 우리 집에 와서 먹어.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지. 오복댁이 웃었어요. 그래, 그러자. 나란히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서윤이한테 한 말보다 먼저였어요. 이상하죠. 당사자한테는 아직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는 동네 사람들이 서윤이를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해야 했어요. 우리 며느리, 내가 몰랐다고, 알고 보니까 아니라고, 나보다 날 더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게 내가 서윤이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돈도 아니고, 뭔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윤이 편이 돼주는 것, 50년 살아온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집에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면서 서윤이한테 전화했어요.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마을 회관 다녀왔어. 아,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나는 감나무를 봤어요. 서윤아. 네. 다음 달에 내려올 수 있어? 네. 네, 내려갈 수 있어요. 왜요? 김장해야지. 서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김장이요? 응. 같이 하자고. 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목소리로. 갈게요. 어머니. 그래. 와. 전화를 끊었어요.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봤어요. 까치밥감이 흔들렸어요. 바람에. 내년엔 서윤이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이 감나무를 제대로 왜 남겨두는지, 누가 먹으러 오는지 같이 보고 싶어요. 그 아이랑 김장날이에요. 작년 김장날이랑 같은 날짜예요. 같은 마당이에요. 같은 배추예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지 말로 하기 어려운데 달라요.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배추는 전날 밤부터 절여뒀고 양념은 어젯밤에 다 만들어뒀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손에 익은 것들이에요. 평생 해온 것들이에요. 서윤이가 아침 일찍 내려왔어요. 민호랑 같이 차에서 내리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큰 봉지. 어머니 왔어요. 왔어. 그게 뭐야? 아, 이거요. 오는 길에 사왔어요. 봉지를 열어보니까 앞치마였어요. 두 개.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서윤이 거. 어머니 거는 허리 보호대 있는 거예요. 허리에 좋대서요. 나는 앞치마를 받았어요. 허리 부분이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나는 앞치마를 봤어요. 한참.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오복댁이 왔어요. 순자 언니도 왔어요. 이장님 댁 며느리도 왔어요. 다들 마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복댁이 서윤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서윤이가 꾸벅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내 어머니가 많이 얘기했어요.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나는 못 들은 척 배추 쪽으로 갔어요. 뒤에서 오복댁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장이 시작됐어요. 다들 자리 잡고 앉아서 양념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슬쩍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양념 대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봤어요. 장갑이 없었어요. 맨손이었어요. 작년엔 장갑을 두 겹이나 끼고 있었는데 올해는 맨손으로 앉아 있었어요.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맨손으로. 양념을 펐어요. 맨손으로.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빨개졌어요. 손이. 금방. 나는 그걸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한참 하다가 서윤이 손이 빨개진 게 보였어요. 날이 차니까 양념도 맵고 손이 추울 거예요. 나는 일어났어요. 부엌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고무 장갑이 있었어요. 새 거예요. 미리 사뒀어요. 나왔어요. 서윤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나는 장갑을 내밀었어요. 손 시릴 텐데 서윤이가 장갑을 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진짜로요. 이번엔 낄 필요 없어요. 손 빨개졌잖아. 빨개져도 돼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작년에 장갑 꼈다고 뭐라 하실 것 같아서요. 올해는 안 끼려고요.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작년 김장날이 떠올랐어요. 장갑 낀 서윤이.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 내 체면 생각하던 나. 나는 장갑을 서윤이 손에 쥐어줬어요. 껴. 어머니. 뭐라 안 해.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진짜요? 응. 진짜 뭐라 안 해요? 껴라고. 서윤이가 웃었어요. 피식. 작게. 처음이에요. 서윤이가 나 앞에서 그렇게 웃은 게 반듯한 웃음이 아니에요. 꾸미지 않은 웃음이에요. 피식하는. 그게 더 예뻤어요. 서윤이가 장갑을 끼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응. 같이 하자고 하셨잖아요. 전화해서. 응 했지. 그 말이요. 서윤이가 장갑을 잠깐 봤어요. 좋았어요. 나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대신 서윤이 옆에 앉았어요. 내 자리를 잡고 배추를 집었어요. 버무려봐. 처음이지? 네. 양념 이렇게 펴야 해. 속까지 들어가게. 이렇게요? 좀 더 세게. 배추가 질기니까. 서윤이가 힘을 줬어요. 이렇게요? 그래, 맞아. 나란히 앉아서 버무렸어요. 서윤이랑. 처음으로. 진짜로. 오복댁이 옆에서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나는 못 본 척 했어요. 한참 하다가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어머니 김치가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아요. 뭐가? 손으로 직접 하니까요. 이렇게 나는 배추를 봤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이가 배추를 버무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릴 때 엄마가 없었으니까. 조용히 나왔어요. 그 말이 어릴 때 엄마가 없었으니까. 나는 배추를 버무리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배워.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알면 가르쳐 줘야지. 서윤이가 배추를 봤어요. 한참 눈이 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양념 냄새 때문에 눈이 매운 건지 아닌지 몰라요. 점심때가 됐어요. 수육을 썰었어요. 막걸리도 나왔어요. 다들 마루에 앉아서 먹었어요. 작년엔 오복되기 일찍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수다가 길어졌어요. 서윤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장님이 서윤이한테 물었어요. 서울은 김치를 어떻게 먹어요? 사 먹어요? 저는 사 먹었어요. 이제는 배우려고요. 잘 됐네. 이 동네 김치가 제일이야. 오복댁이 말했어요. 정래 씨 김치가 제일이지.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복댁이 웃었어요. 어머니한테 잘 배워야지. 서윤이가 끄덕였어요. 잘 배울게요. 나는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오후에 김장이 끝났어요. 배추를 항아리에 넣고 김치 냉장고에 나눠 담고 오복댁들 나눠주고 다 됐어요. 다들 돌아갔어요. 마당에 나랑 민호랑 서윤이만 남았어요. 민호가 대야 씻고 있고 서윤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로. 나는 그걸 봤어요. 서윤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멈췄어요. 감나무를 봤어요. 까치밥 감을 한참 봤어요. 나는 서윤이 옆으로 갔어요. 뭐 봐? 까치밥이요. 응, 아직 있네요. 응, 새우면 먹게. 서윤이가 감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저 가을에 처음 봤을 때 신기했어요. 뭐가? 다 따지 않는다는 게요. 남겨둔다는 게. 나는 감나무를 봤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왜요? 다 가지면 안 된다고. 뭔가는 남겨둬야 한다고. 서윤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먹을 것 없는 것들한테. 서윤이가 오래 감나무를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한테도 남겨두셨어요? 나는 서윤이를 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가지지 않고 뭔가를 남겨두는 것. 나는 감나무를 봤어요. 빨간 감, 바람에 흔들리는, 남겨뒀지.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뭘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뭘 남겨뒀을까? 자리,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이 김장 마당에서, 서윤이 자리, 자리,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이 집의 내 자리, 서윤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이 또 반짝였어요. 이번엔 양념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민호가 대야 씻다가 우리를 봤어요. 뭐해요, 둘이? 빗자루질. 같이요? 응. 민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냥 다시 대야를 씻었어요. 나는 서윤이한테 말했어요. 이쪽은 내가 할게. 저쪽 봐. 아니요, 어머니 허리. 괜찮아. 어머니. 괜찮다고. 서윤이가 잠깐 나를 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어요. 알겠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빗자루질을 했어요. 나는 이쪽을 쓸었어요. 서윤이는 저쪽을 쓸었어요. 마당을 같이 빗자루 소리가 났어요. 서걱서걱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굴러갔어요. 하늘이 높았어요. 나는 빗자루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 이 마당에서 김장했을 때 장갑 낀 서윤이 보면서 속으로 욕했었어요. 유난스럽다고, 서울 것이라고. 지금은 같은 마당이에요. 같은 계절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빗자루질하는 사람이 낯설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서윤이가 저쪽에서 이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이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처음이에요. 마주보고 웃은 게 진짜로. 민호가 대야 씻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나중에 민호가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서윤이랑 웃는 거 봤어요. 응, 뭐. 좋아 보이던데. 나는 대답 안 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됐다, 이제. 됐다. 이 녀석이 그 말을 했어요. 됐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됐어요. 이제 뭔가가 됐어요. 겨울이 왔어요. 진짜 겨울. 마당에 서리가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어요. 나는 그걸 보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차갑지 않아요. 그냥 조용해요. 세상이. 서윤이가 올라간 지 2주가 됐어요. 김장 끝나고 올라갔어요. 민호랑 같이 가면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에 올게요. 응, 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진짜로요. 알았다고. 서윤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 꾸미지 않은 웃음, 피식하는.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올해 혼자예요. 또 혼자예요. 근데 이번 혼자는 달라요. 예전 혼자랑 예전 혼자는 그냥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자. 지금 혼자는 기다리는 혼자예요. 설에 올 사람이 있는 혼자. 나는 부엌에 들어갔어요. 물을 끓였어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창문을 봤어요. 서윤이가 바꿔준 창문. 바람이 안 들어와요. 따뜻해요. 생각했어요. 올해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봄에 서윤이가 처음 왔어요. 흰 바지에 베이지 코트. 또박또박한 말투. 차가운 손.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서울 애들은 다 저리 차가운가. 여름엔 김장날이 있었어요. 장갑 끼고 일하는 서윤이.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구겨진 내 체면. 나는 밤에 혼자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가을엔 제사가 있었어요. 간소화하자는 서윤이. 집안법도 지켜야 한다는 나. 아들은 침묵. 우리 셋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다 다른 곳을 보던 저녁이. 그리고 그 새벽이 있었어요. 텃밭에 쓰러진 새벽. 잠을 못 자고 있던 서윤이가 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잠옷바람에 맨발에 슬리퍼 끌고. 나는 그날을 자주 생각해요. 자주.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서윤이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아들보다 먼저, 동네 사람보다 먼저, 잠도 못 자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뛰어온 사람이 서윤이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올해 창문을 봤어요. 따뜻한 창문을. 서윤이가 이 창문을 바꾼 게 뭐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추울까봐.
보일러도, 배관도, 전부 내가 모르게 내 체면 세워주면서 나는 그걸 알고 나서 오래 울었어요. 은행 앞 벤치에서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왜 울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미안해서 울었어요. 이 아이한테, 엄마를 찾아서 시집 온 아이한테 내가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그 아이가 원했던 게 뭐였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엄마 같은 사람.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나는 얄밉다고만 생각했어요. 서울 것이라고, 유난스럽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는지, 장갑을 꼈던 것도, 위생 얘기를 했던 것도, 제사상 얘기를 했던 것도 다 그거였어요.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 자기 방식으로. 근데 나는 내 방식만 봤어요. 물이 다 끓었어요. 나는 차를 우렸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설이 내린 마당이 보였어요. 감나무도 보였어요. 까치밥감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새들이 다 먹었나 봐요. 잘 됐어요. 먹으라고 남겨둔 거니까. 나는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 새해에는 서윤이가 와요. 설날 아침에 나는 차례상 차릴 거예요. 서윤이가 옆에서 도울 거예요. 나는 가르쳐 줄 거예요. 탕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라고,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부치는 거라고. 서윤이가 배울 거예요. 또박또박하게. 그게 좋아요. 나는 오래 창밖을 봤어요. 설이 내린 마당을. 그러다가 혼잣말로 나직하게 나는 그 아이가 얄미운 줄만 알았다. 창밖 바람이 불었어요. 서울에서 와서 우리 집을 바꾸려는 줄만 알았다.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차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준 것도 텃밭이 보였어요. 내가 쓰러졌던 그 텃밭, 나 몰래 허리를 걱정한 것도 창문이 보였어요. 서윤이가 바꿔준 창문. 그 아이였다. 조용했어요. 부엌이. 나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남이 아니라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지 않았어요. 이번엔 또 다른 딸이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겨울 아침에 나는 한참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울다가 웃었어요. 이상하죠? 울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설이 기다려져서, 서윤이 오는 게 기다려져서. 뭘 해줄까? 갈비찜 해줘야겠어요. 이번엔 싱겁게, 서윤이 입맛에 맞게. 나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둘렀어요. 뭔가 해야겠어요. 손이 놀면 불안한 사람이니까. 부엌을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설이 내린 마당이에요. 발밑에 서리가 사각사각 밟혔어요. 텃밭으로 갔어요. 그 새벽에 쓰러졌던 텃밭. 멀쩡해요. 배추는 월동 준비됐고, 흙은 그대로고. 나는 텃밭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높았어요. 겨울 하늘이. 여보.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에 딸이 생겼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늦게 생겼는데.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잘생겼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웃으면서. 나는 올해 하늘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텃밭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어요.
발밑 서리가 녹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김장 마당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요. 장갑을 건네는 손, 나란히 앉아 배추를 버무리는 두 사람, 마주보고 웃는 얼굴들, 그리고 서리 내린 마당에 혼자 서 있는 정래 씨, 하늘을 보는 얼굴에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웃음도. 봄이 오면 이 마당에 또 김장 준비가 시작될 거예요.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서윤이가 내려와서 옆에 있을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냥, 그게 좋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